자, 여러분,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잠깐 만나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우린 이미 너무나 프로야. 지금 하던 것처럼, 역시나 오늘도 시크릿 단어랑 그리고 우리 학습지 빈칸 잘 정리한 거 클래스팅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유전이라는 부분은 매 수업 1시간 1시간이 다음 시간을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누적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항상 수업 때 조금 어렵고 조금 뭔가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절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게 그 컴퓨터 상으로 만나다 보면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진짜 대면으로 해서 수업을 이뤄나갈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라고 했을 때 잠깐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이 뭐야? 계속 돌려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거 조회수 올려줘야지. 그치? 이거 항상 반복 학습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는 세포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뤄서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쌍을 이뤄서 존재하게 됐는데 얘네는 왜 꼭 2개씩 쌍을 이루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왔고 역시나 얘도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와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했고 요 상동염색체 위에는 어떠한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했었고 이러한 상동염색체가 이제 감수 1분열 시에는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복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염색분체 2개, 하나, 둘, 염색분체 2개로 이루어진 이러한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4개의 염색분체가 4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진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성염색체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이제 그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제 핵형이라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핵형. 핵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밑줄 쫙 염색체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특성 자체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즉, 그 생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몇 개나 들어있고, 즉 염색체가 몇 개나 들어있고 걔네가 어떤 모양이고 크기가 큰지 작은지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염색체의 모습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여기 위로 좀 올라와 보면 바로 이 부분. 요게 여기 핵형, 다운 증후군 환자의 핵형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의 염색체 모양, 수 등을 나타낸 거예요. 요게 핵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염색체의 모양, 수, 그러니까 염색체의 겉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 특성을 핵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 가볼게요. 요 핵형은 당연히 생물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집니다. 오케이. 즉, 사람의 핵형하고 강아지의 핵형, 그리고 뭐 감자의 핵형은 다 달라요. 즉, 사람의 염색체 수와 강아지의 염색체 수, 그리고 감자의 염색체 수나 모양은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생물의 크기와 염색체 수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좀 진화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거든요. 즉 하나의 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어. 근데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진화됐다고 알려진 강아지는 한 세포에 염색체가 78개가 들어있어요. 하물며 아까 말했던 감자 있지? 감자는 48개야. 그 감자도 우리보다 염색체 수가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생물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혹은 더 진화됐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종에서 이번엔 이제 같은 종이야. 그럼 사람으로 칠게.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서 성별이 같으면 체세포의 핵형이 동일합니다. 오케이? 즉 여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따졌을 때 여자는 모든 핵형이 똑같아.
즉 핵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수, 모양 이거라며. 그럼 위에 살짝 지워봐가지고 예를 들어 그거야. 즉 사람은 모두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그치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저번에 시간에 말했던 여기 상염색체, 성염색체 끌어오면은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남자는 X, 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는 거잖아. 그치만 여자는 모두 다 똑같이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같은 종에서 성별이 같으면 체세포의 핵형이 동일하다라는 거지. 즉 같은 상염색체 그리고 같은 성염색체를 갖는 거니까.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핵형은 체세포 분열의 중기에서 핵형을 보통 잘 관찰합니다. 이런 세포 분열의 그런 주기는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그러한 세포 분열 주기 중에서 보통 여기 중기의 세포를 갖다가 핵형을 분석합니다. 왜냐면 이 중기 때가 핵형이 가장 잘 보이는 때거든. 괜찮겠어? 그리고 이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과 염색체 수나 그리고 구조 이상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에 잠깐 와볼게요. 자, 다운 증후군 환자. 얘 지금 환자잖아, 환자. 얘의 핵형을 잘 보면 일단 얘는 성염색체가 XY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핵형을 XY로 가지니까 얘는 남자애구나라는 거 일단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여자였으면 XX를 가졌겠지. 근데 지금 여기 XY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남자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내가 남자는 사람의 남자 그러니까 44개의 상염색체와 그리고 XY라는 성염색체 갖는다고 했지. 괜찮겠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XY는 여기 끝났어. XY 끝났어. 그럼 얘는 원래 정상의 남자라면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질 텐데 즉 상동염색체는 항상 2개씩 존재하니까 상동염색체가 22쌍으로 지금 22개의 상동염색체 쌍이 있을 텐데 얘는 지금 보니까 21번 염색체가 2개씩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있어 지금. 그렇지 얘는 3개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상의 핵형과는 다르지. 원래 정상은 44 플러스 XY인데 얘는 지금 45 플러스 얘가 하나 더 있으니까 45 플러스 XY니까 얘 21번 염색체가 지금 3개 있으니까 얘는 다운 증후군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핵형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얘의 성별이나 혹은 어떠한 그 염색체의 변화 이상으로 인한 병의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핵형 다음에 배워볼 거는 핵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설명은 바로 이거야.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라는 거야. 상대적인 수. 즉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를 우리는 핵상이라고 표현해요. 핵상.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봐봐 우리 체세포 한번 볼게. 체세포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항상 몇 개씩 쌍을 이뤄서 그렇지 2개씩 쌍을 이뤄서 상동염색체 형태로 2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잖아. 즉 2개씩 상동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염색체든 즉 아까 말했던 1번 염색체든 아까 봤던 우리가 다운 증후군을 봤던 21번 염색체든 항상 하나 둘 2개씩 존재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럴 때의 핵상은 우리는 EN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지 2개씩 있다고. EN. 이거 N은 미지수. 오케이? 상대적인 수. 2개씩 존재하니까 EN. 그치만 우리가 아까 왜 체세포의 경우에 항상 2개씩 존재한다고 했었어?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기 때문이라고 배웠잖아. 즉 우리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라는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잖아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 바로 이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된 거잖아. 그치? 즉 얘네는 염색체를 하나씩만 갖고 있었던 거야. 즉 상동 염색체 중에 여기 반절씩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요 반절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같은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아니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EN으로 표시하겠어? N으로 표시하겠어? 그렇지. N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겠지.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왜? 얘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내는 거다. 수. 상대적인 수. 오케이? 그래서 요걸 뒤를 넘겨가지고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연습해보기. 지금 뒤에 보면은 지금 다양한 어떤 세포들에 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등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냥 편의상 얘를 A 사람, 얘를 B 사람, 얘를 C라고 해볼게. 봤을 때 지금 A라는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형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핵형이 염색체 이렇게 생겼구나. B는 핵형이 요즘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지. 왜냐면 핵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모양이나 수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봤을 때 이제 A라는 사람의 핵상을 한번 봐볼게. 얘들아, 핵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EN이냐 혹은 N이냐로 나타난다고 봤는데,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염색체들이 몇 개씩 존재해. 그렇지. 2개씩 존재하는 거 괜찮겠어? 얘랑 짝꿍.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EN의 상태로 존재하겠네. 괜찮겠어? 그리고 핵상은 수라 그랬지요. 상대적인 수. 그래서 EN씩 존재해서 지금 총 염색체 몇 개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괜찮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내가 항상 강조했지. 염색체 수는 뭘 보고 세는 거예요? 그렇지. 동원체 수로 세는 거예요. 동원체 수. 그러니까 지금 동원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우리 동원체는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을 동원체라고 했잖아. 그치?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번 할 수 있겠다. 이 DNA 상대량은 지금 일단 해버릴까? 이왕 한 김에?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DNA 상대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DNA 상대량은 보통 염색 분체의 수로 보통 따집니다. 보통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DNA 상대량은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해버릴게. 어쨌든 일단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수로 나타낸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B로 넘어와가지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핵상을 마저 구해보면은 요 B라는 애는 N으로 존재해, EN으로 존재해. 그렇지. 얘도 EN이잖아. 왜? 얘랑 짝꿍. 얘랑 짝꿍. 얘랑 또 얘랑. 괜찮겠어? 그러니까 지금 다 EN씩 존재하는 거잖아. 2개씩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B라는 아이도 2개씩 존재하니까 EN으로 나타내서 EN으로 존재해서 얘는 지금 염색체 수가 몇 개야? 그렇지. 8개지. 왜? 선생님, 얘랑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하나씩 있고 얘는 이렇게 2개씩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염색체 수는 아까도 방금 말했다. 동원체 수를 쓴다는 거. 염색체 수는. 그러니까 얘 동원체 잘록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핵상은 똑같아. A랑 B를 비교해보면 핵상은 똑같아. EN은 8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DNA 상대량은 곱하기 2배가 늘어나 버린 거지. 왜? 아까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수로 나타내는 거라며. 그치? 그러니까 지금 DNA 상대량이 지금 A 상태의 DNA 상대량을 2라고 봤을 때, 요 2랑 비교해가지고 B는 얘는 지금 곱하기 2배가 됐으니까. 염색 분체 하나, 둘, 2개로 늘어났잖아. 그치? 그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2라고 봤을 때 얘는 4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겠지? 그 다음에 C로 넘어올게, C. 자, C 같은 경우에 핵상을 구해보면 얘는 EN으로 존재해, N으로 존재해. 그렇지, N이잖아. 얘는 지금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N 해서 몇 개야, 염색체수? 그렇지, 4개. 왜? 동원체수 하나, 둘, 셋, 넷, 4개네. 염색체수 4개. 그리고 이제 요 C의 DNA 상대량을 한번 봐보면 봐봐. 지금 염색 분체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염색 분체가 8개 있을 때 DNA 상대량을 2로 나타난대.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대량이 1로 나타나야겠지. 여기에 곱하기 반절로. 괜찮겠어? 그러니까 핵상은 방금 우리가 한 요 줄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이게 핵상이야. 그리고 DNA 상대라고 한다는 건 또 단어 독립적으로 그냥 염색 분체의 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A, B, C의 특징이 뭐 DNA 복제전 체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 자, 복제 전에는 우리 체세포 속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씩 돼가지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는데 DNA가 복제가 된 후에는
이렇게 됐던 것들이 복제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염색 분체 2개씩으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괜찮겠어? 그리고 이제 뭐 C는 감술 분열이 완료된 생식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직 감술 분열 자세하게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이제 핵상과 핵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핵형을 보고 어떻게 핵상을 구하는지는 이제 한번 충분히 연습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람의 핵상을 한번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은 일단 사람의 핵상, 즉 사람의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는 뭐냐면 당연히 EN이겠지. 우리도 이렇게 2개씩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그 말인즉슨 2개씩 쌍을 이루는, 즉 염색체 2개씩 쌍을 이루는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있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은 남자라고 한다는 것은 남자의 색상은 얘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EN, 여자도 EN일 거야. 근데 얘는 44개의 상 염색체와 XY라고 하는 성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야. 즉 22개의 상 염색체 쌍과 한 쌍의 성 염색체를 가지는 거지. X, Y는 한 쌍으로 봐요. 물론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에 속할 수 없지만 X, Y는 성 염색체라는 한 쌍으로 묶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얘를 상동 염색체로 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X랑 Y는.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 왔을 때 여자도 똑같이 얘도 사람이니까 이제 EN으로 할 테고 마찬가지로 44개의 상 염색체를 가지고 얘는 그 대신에 XX라고 하는 그 성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쌍을 가진다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44개가 어떻게 나왔어요? 22개의 상 염색체 쌍하고 요거 한 쌍의 성 염색체 쌍. 그래서 44 더하기 2는 46이잖아. 46이잖아. 괜찮겠어? 오케이, 요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혹은 다른 어떤 생물의 몸을 이루는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러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그 시야를 넓혀서 이러한 핵형과 핵상으로 체세포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러한 세포들은 항상 분열을 한단 말이야. 분열. 세포는 항상 분열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즉 그런 분열이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을 띠면서 분열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라는 거냐면 자, 분열을 마친 세포가 여기 이 말은 살짝 가로쳐도 돼요. 가로쳐도 돼요. 어쨌든 자, 세포가 생장을 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인 거야. 즉 어떤 세포가 분열을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즉 하나의 세포가 한 번 분열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세포 분열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한 번의 분열 기간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고, 이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어머나, 너무나 중요한 거 안 했다. 우리 뭐 안 했어? 시크릿 단어 안 했지? 시크릿 단어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거 뭐겠어? 그치. 핵형이랑 그리고 핵상, 이렇게 해서 시크릿 단어 일단 2개 받고 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다시 우리가 했던 대로 세포 주기로 가보면은, 세포 주기는 말 그대로 한 번의 분열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인데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먼저 세포는 간기라는 것에 들어서게 되고, 이제 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럼 이제 간기부터 한번 보면은 요 간기라고 하는 시기는 첫 번째 파란색으로 보기 편하지. G1기와 그리고 S기와 그리고 G2기로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얘들아 혹시라도 선생님이 뭐 이걸 주관식 문제로 낸다 쳤을 때 이거 아니에요. G1기 쬐깐한 원이야. 알았지?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단백질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주기 나타내는 건 일 쬐까맣게. 괜찮겠어? 어쨌든 이렇게 간기라고 하는 간기는 G1기, S기 그리고 G2기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간기라고 한다는 것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포 주기 한 번이야. 괜찮겠어? 당연하지. 여기 보면은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한 번이 세포 주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다 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포 주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했어? 오케이, 이렇게 간기라고 한다는 것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로 이 간기 안에서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고 또 세포가 생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잠깐 집중. 우리가 그 1학기 때 세포의 생물의 특성 중에 뭐 할 때 뭐 세포가 생장을 한다, 발생을 한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근데 그때 생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세포 분열 해가지고 그 세포 분열을 해서 개체의 몸집이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의 생장, 즉 여기 간기에서 말하는 유전물질이 복제되고 세포가 생장한 이때의 생장은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성숙한다? 요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간기에는 세포 분열 안 해. 세포 분열 안 하고 유전물질이 복제되고 세포가 약간 성숙되는, 약간 분열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느낌의 생장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 나온 여기 밑줄 한번 긋고 올게요. 바로 요 간기 때는 유전물질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합니다. 염색사. 오케이, 염색체 상태가 아니고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간기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한번 요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G1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S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G2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G1기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을 위해서 세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물질이 합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요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의 딸 세포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 즉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려면은 얘가 어쨌든 지거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지금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물질을 좀 더 합성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여러 물질이 합성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왜냐면 세포 소기관도 나눠서 들어가야 되니까 딸 세포로.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성숙되는 시기라고요. 괜찮겠어? 그 다음에 이제 S기는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S기. S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S기에서는 바로 DNA가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DNA가 복제가 돼가지고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야.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S기를 지나쳐오면 이제 G2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G2기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여러 물질이 합성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분열기 들어가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약간 세포가 준비하는 시기예요. 오케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방추사 계속해서 배울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제 G2기랑 아까 우리 G1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G2기의 핵 한 개당 DNA 양은 G1기의 2배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G1기에서 G2기로 오는 과정에 S기에서 뭐가 일어나? 그렇지, DNA 복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DNA 양은 G2기가 2배가 더 많겠지.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DNA 상대량이 2라고 본다면, G1기 때 2라고 본다면은 G2기에서는 DNA 상대량이 4로 늘어나겠지. 복제가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때 포인트. DNA 복제는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한 번만. 복제 2번, 3번 일어난 거 아니야. 복제는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복제가 한 번만 일어나니까 양은 2배로만 늘겠지. 괜찮아?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기 때 열심히 진짜 세포 분열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분열기로 넘어옵니다. 분열기는 흔히 M기라고도 많이 표현이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M기는 왜 M기예요?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네. Meiotic phase. 말 그대로 그냥 영어에서 M 따온 거예요. 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라는 걸 좀 더 본다면 이때 진짜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야. 괜찮겠어? 즉 아까 여기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딸 세포 딱 2개로 분열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간 간기는 여기 우리 방금 배웠던 이 간기는 얘가 진짜 분열을 위해서 지 스스로 준비하는 시기야. 괜찮겠어? 그러면 준비가 끝나면 이제 분열기로 들어서면 진짜 얘가 이렇게
분열하는 시기가 M기라고 해요.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를 이제 M기라고 하는데 얘는 간기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짧아. 봐봐, 얘는 M기는 그만큼밖에 없어. 그치? 엄청 짧다. 그리고 요 분열기에는 염색사가 뭘로 응축이 된대. 자, 응축돼. 야, 염색사가 응축되면 뭐 돼? 그렇지. 염색체. 그치? 그러니까 분열기에서는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포가 어쨌든 분열하는 게 분열기잖아. 근데 요 세포가 분열할 때 먼저 핵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 봐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먼저 핵이 이렇게 반절로 쪼개진 다음에 핵이 이게 반절로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분열기는 크게 전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후기, 그다음 말기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포 주기야. 즉, 하나의 세포가 처음 분열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세포 주기. 그래서 그런 세포 주기는 간기, 분열기로 나뉘어지고, 간기는 G1, S, G2 기로 나눠지고, 분열기는 M기인데, 이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넘어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본다면은 그 다음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항상 말했지. 우리 생명과학은 뭐 배우고 나면 항상 그와 관련된 질병을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반복이다. 자, 본다면은 자, 우리 세포 주기라고 하는 세포 주기. 즉 어떤 세포가 분열을 하는 그 주기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즉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피부 세포의 세포 주기와 뭐 우리가 신경계 배웠으니까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뉴런, 그치 그 뉴런의 세포 주기는 다 달라요. 간세포의 세포 주기도 다르고. 괜찮겠어? 즉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 주기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항상 아까 말다시피 각 세포는 자기한테 정해진 세포 주기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떤 아이는 분열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분열을 별로 안 하는 이렇게 각각 자기에게 딱 정해진 세포 주기가 있는데 그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데에 이상이 생겨버려. 즉 분열을 해야 되는 데가 안 하고 그리고 분열을 안 해야 할 애가 막 해버려. 그럼 당연히 이상이 나타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상승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 되는 거예요. 암. 한번 볼게. 자, 보면은 그러면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본다면은 자, 먼저 정상세포에 대한 걸 한번 다 정리하고 갈게. 자, 정상세포, 즉 우리 몸을 이루는 그냥 정상적인 체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우리 간세포라고 한번 해볼게. 간세포, 이 정상세포를 그냥 예를 들어서 간세포라고 설명할게요. 자, 간세포라고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즉 원래는 항상 그 세포의 원시적인 형태는 그냥 이러한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였다가 얘가 너는 간을 이루는 간세포가 되라 라고 분화가 되는 거잖아. 이 분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를 분화라고 한다 그랬어. 오케이. 즉 어떤 애는 간세포로, 어떤 애는 이자세포로, 어떤 애는 뭐 위세포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능 정상적인 애라면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쓸모있게 간세포로 되어라, 뭐 위세포가 되어라, 이렇게 분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정상세포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정상세포다 보니까 당연히 세포 주기 조절이 되죠. 즉 필요하지 않을 땐 분열하지 않는 거야. 즉 분열이 충분히 일어날 땐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 괜찮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얘는 주변 세포의 접촉 시 분열이 억제가 되거든. 즉 여기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세포가 원래 얘 하나밖에 원래 없었어. 그래서 얘가 분열하고 또 분열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꽉 채웠지. 지금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얘가 할 수 있는 분열은 다 했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그만 분열해. 즉 지금 서로 세포한테 접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세포가 엄청 많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면은 야 우리 이제 그만해. 우리 충분히 분열했어 라고 하고 분열을 안 한단 말이야. 정상세포는. 괜찮겠어? 그래서 그거를 접촉 저해라고 해. 즉 접촉함으로써 서로의 분열을 저해한다고.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정상세포는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아요.
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뭐 혈관이나 뭐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애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우리 흔히 심장은 우리의 왼쪽 가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전이가 되면은 우리 발에도 심장이 생기고 우리 손목에도 막 심장이 생기고 이래버리는 거야. 왜냐면 심장세포가 전이가 되면은 거기서 또 세포분해를 해가지고 심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그래요. 딱 자기 자리에 정해지면은 그냥 거기에만 있어. 전이가 안 된단 말이야. 괜찮겠어? 근데 그에 반해서 암세포라고 하는 애는 좀 특이해. 얘는 일단은 봐봐. 세포 주기 조절이 기능이 상실됐어. 즉, 분열을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분열해. 왜? 얘는 주변 세포와 접촉해도 저해가 없거든. 즉 얘는 접촉 저해가 없어. 즉 서로가 그 세포가 접촉함으로써 서로의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게 그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분열해. 그러니까 막 쌓여. 그래서 우리 흔히 보통 이런 표현을 해.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암덩어리. 왜? 걔네는 말 그대로 평면으로 쫙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정해진 공간이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막 분열해가지고 분열되고 이게 덩어리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린 종양이라고 종. 그 덩어리 종. 괜찮겠어? 여기 암세포는 그런 아이라고. 그리고 얘는 특정 세포로 분화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뭐 간세포로 일을 한다든지, 뭐 우리의 눈세포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기능이 없으니까. 왜 얘는 분할 안 하거든.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거지. 그리고 게다가 얘는 심지어 전이까지 해버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간에 있던 그 암이 뭐 폐로 갔다, 뭐 뇌로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이가 가능한 거야. 얘는 이렇게 있다가 요 세포가 뚝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혈관 타고 막 딴 데로 이동해버려. 그러니까 전이가 가능한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여러분,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세포 분해를 막 이렇게 덩어리가 진다. 그리고 얘는 어떠한 특정한 세포를 분화도 안 하고 심지어 그렇게 분화도 안 하는 쓸데없는 애들이 전이는 또 엄청 잘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다른 데 넘어가 보면은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웠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세포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세포 각각의 주기에서 염색 분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그러한 염색체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면서 다른 딸 세포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굳이 아까 간기에서는 염색사 형태로 관찰되고 분열기에서는 염색체 형태로 관찰된다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딸세포로 자기의 유전체를 주려고 한다면은 딱딱 반대로 팍 쪼개야 되는데 염색사로 다 풀어져 있으면은 딱 반대로 쪼개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염색체 상태로 응축해가지고 반대로 똑 자르는 게 가장 심플하잖아. 그치? 그래서 염색 분체, 즉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DNA가 아까 복제된다고 했지, S기에. 그리고 응축이 되어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은 DNA가 언제 복제돼? 간기에 S기에 복제가 된 다음에 응축이 돼가지고, 즉 M기에 분열계는 응축된 상태로 관찰이 돼가지고 나눠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이거 강조했었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고요. 즉 이렇게 상범염색체가 있었다. 오케이. 근데 얘네가 이렇게 복제가 됐다. 이렇게 복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염색 분체 사이에 얘가 라지 A면 얘도 라지 A여야 되고 또 얘가 뭐 스몰 A였으면 얘도 스몰 A여야 되고 이렇게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항상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염색 분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포 분할 때 이런 염색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 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쫙 쪼개지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쫙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저기로, 얘는 저기로, 뭐 얘는 저기로, 얘는 저기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세포 분할할 때 염색 분체가 쭉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딸 세포로 나눠 들어가는 거야. 자세한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한번 체크해놓고 보자. 자,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시세포 분열이 있는데 그중 체세포 분열 결과, 즉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두 개의 딸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누구랑 같아요? 모세포랑 같아요. 여기 모세포. 즉 분열하기 전에 그 세포랑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은 원래 감기 때 이렇게 염색사, 이거 염색사다, 염색사. 이렇게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다가 S기에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M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응축이 된다. 그래서 이제 M기 때는 이렇게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다. 괜찮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나의 염색 분체로 원래는 염색체가 존재했는데 아까 우리 S기 때 복제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복제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염색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세포 분열 결과 반절로 똑 쪼개지게 되면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딸세포로 각각 나뉘어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오늘 많은 걸 배웠으니까 시크릿 단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세포주기 중에 간기를 배웠다. 그래서 이러한 간기는 G1, S, G2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간기랑 G1기, S기, G2기 묶어가지고 세 번째 시크릿 단어 제시하고 그리고 이 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어디로 온다? 그치? 분열기로 온다고 했었다. 이런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시크릿 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크릿 단어는 뭐겠어? 그렇지. 우리 아까 세포 분열 주기 이상으로 암세포 배웠지. 그리고 암세포라고 하는 아이는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이는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암세포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시크릿 단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들을 사람은 꼭 들어가지고 개념에 대한 내용을 꽉 잡고 가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한번 다시 유튜브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너무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